자, 우리 주식강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식에 대한 얘기들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암호화폐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우리 증시도 물론 좀 좋아지고 있는데 조금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이런 비트코인뿐 아니라 조그마한 암호화폐들의 시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지난주 주말이었죠. 지난주 주말 토요일 날에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이틀 동안 조정을 줬는데 또다시 올라오면서 지금 이번 주말, 항상 비트코인은 주말에 강하거든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 계실 거고, 단타 좀 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또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을 통해서 많이 거래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번 주도 주말에 잘하면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암호화폐에 대한 최근의 이슈들과 함께 좀 몇 가지 제가 좋은 재료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잘 가는 거는 확인했는데 요즘에 왜 그렇게 잘 갈까? 요즘 보면은 비트코인 시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최근에 보니까 하루 거래소에서,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하루 거래된 거래 대금이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조 원이면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우리 증시로 보면은, 우리 증시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한 15조 원 정도가 된대요, 최근에. 그럼 15조 원 정도 되면은 우리 거래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우리 증시 거래 대금이 하루 26조 원, 그리고 19조 원, 2월 달에 좀 줄었고 3월 달에도 많이 줄었어요. 그 줄어든 틈새에 비트코인의 시세가 많이 갔다는 거죠. 올해 1월 달, 여기 1월 달 비트코인 하나 3천만 원대, 2월 들어가지고 3천에서 6천으로 갑자기 확 뛰어버렸어요. 그리고 3월 들어서 약간 조정 주고 7천까지 올라간 상태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주식에서 약간 돈을 빼서 비트코인으로 간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거래소 분위기들을 보면은 살벌합니다. 여기 보시는 디카르고 같은 것들은 하루의 변동폭이 300원짜리가 얼마예요 이거? 690원 갔다가 다음날 800원대까지 갔다가 결국엔 300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반토막 나는 것도 한순간이고 급등도 엄청나게 빨리 가는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게 순식간에 가버리니까, 왜 우리가 주식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많이 올라가는 것들도 못 기다려서 수익을 못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하다 보면은 그냥 한 3, 4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이렇게 떠버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나도 모르게 큰 수익을 가지게 되고,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죠. 급락이 나와버리면 또 큰 손해가 나는 것도 있는데, 워낙에 순식간에 위아래로 쏟아지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의외의 또 큰 수익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여기 이제 메디블록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메디블록이 최근에 블록체인 기반의 백신 패스 출시 예정이다. 요즘에 그런 얘기 좀 많이 나오죠. 그 백신 여권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관련됐다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에만 가격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93원 정도 됐는데 고점 110원, 어제 58원이니까 2배 가까이 오늘 시세가 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식처럼 재료가 있고 사연이 있는 녀석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기간별 상승률이 컸던 것들 보면은 400%, 1600%, 1000%짜리가 그냥 흔하죠.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작년은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3500%씩 올라간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월 달에는 우리 증시가 어쨌든 대형주도 그렇고 완만하게 우상향이 계속 나오던 장이었다면, 지금은 장이 정책이다 보니까 일부 테마주 아니면 안 움직여요. 일부 테마주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 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한번 좀 크게 한번 노려보겠다,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요즘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원인이 뭘까? 요즘에 이제 호재들도 많이 있죠. 여기 보면은 기존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여기 이제 지난 18년에 나왔던 기사들인데, 근데 설명이 어렵다. 저는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설명되는데 저는 설명이 돼요. 여기 이제 최근에 호재들을 좀 보면은 우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펀드를 지금 만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모건 스탠리가 월가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를 3개를 판매 개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고객 요청에 따른 조치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자가 있으니까 만들어 주는 거죠. 얘네가 돈 되니까 만들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 운용 자산이 한 4조 정도 되는, 그러니까 4조 달러니까 4천조를 운영하는 초대형 운용사인데, 네, 엄청나죠. 그래서 얘네가 갤럭시 비트코인 펀드라는 것과 갤럭시 인스티튜셔널 비트코인 펀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한다는 거고, 두 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액은 25,000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천만원 정도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 사이즈가 작은 500만 달러짜리 이런 이제 펀드도 있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투자 어드바이저들이 관련 교육을 마친 다음 이르면 다음 달부터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도 아시겠지만, 주식에다가 놓고서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이겠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수익은 안 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펀드는 당연히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종목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급락 급등은 없어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비트코인이나 뭐 기타 다른 어떤 코인들을 잘 적절하게 펀드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돈이 되고 또 수익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이제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들도 가상화폐 관련 데스크를 재출범했다라는 얘기들이 얼마 전에 있었고, 일단 모건 스탠리가 먼저 하면서 다른 애들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일단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신뢰도를 높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비트코인은 게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순히 뭐 그 코인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정부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인도가 가상화폐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로 하기로 하면서, 보시면 인도 정부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가방에 맞춰서 민간 암호화폐 금지를 시사하겠다라고 해요. 지금 이거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거기다 한국도 최근에 디지털 화폐 도입이 급물살 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미 벌써 시중 은행들도 디지털 화폐 플랫폼들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3월달 나온 기사들이죠. 벌써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조만간에 관련된 뭐 대책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CBDC라고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죠.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이제 CBDC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단순히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주들이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 말고도 볼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 관련주 하면은 비덴트 같은 걸 많이 떠오릅니다. 실제 비덴트 주가 잘 갔죠. 요즘에 계속 우상향 타고 있고 흐름 좋아요. 예전에 2018년도에 무려 한 달 동안 170% 정도 올라온 주식이기도 합니다.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또 위지트 같은 것도 있고요. 최근 변동 매우 커요.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도 요즘 시세가 굉장히 잘 나고 있죠. 다 월봉입니다. 뭐 그 이외에 보면은 무슨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이런 것들,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죠. 400원짜리 작년에서 올해 2,000원 가까이 왔으니까 굉장히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2017년도에 비트코인 1차 파동 2천만 원 넘었을 때 1차 파동일 때 그때 올라갔던 종목들이 지금 다시 한번 그때 흐름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아시는 저쪽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 말고 아까 말씀드린 CBDC,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그쪽은 이제 뭐 한네트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네트 작년에 1,700원 코로나 때 지금 14,000원이죠. 물론 지금 사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뭐 로지시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KCT도 있고 뭐 KCS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 디지털 화폐로 많이 갔던 종목들이에요. CI테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쪽 디지털 화폐라는 키워드에 맞는 종목들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 여기 적어드린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거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 이제 변동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는 예전에 2017, 18년도 그 비트코인 열풍 때 한번 시세가 크게 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1300원짜리가 4000원 갔으니까 지금 바닥으로 요만큼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올라갔었던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도 지금 아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비해서 좀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보다 보면은 좀 재밌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의 대주주가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녀석이에요.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정정하겠습니다.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그런 기업인데,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케어랩스의 대주주가 데일리 블록체인이고요.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종목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 사명이 시티랩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옐로우 모바일이죠. 자, 아까 옐로우 마케팅, 옐로우 모바일, 그리고 데일리 블록체인, 시티랩스, 뭔가 지금 세 회사가 연결고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회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블록체인이랑 연결고리가 있으면서 과거에 10월 달쯤에 이때 뭔 얘기 있었냐면 미국의 IT 기업인 PSI라는 녀석이 데일리 블록체인, 지금의 시티랩스죠, 케어랩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세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때 주가가 엄청 뛰었죠. 한 2배 정도 뛴 다음에 그 뒤로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뉴스가 들려오냐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대요, 이 녀석이. 여기 보시면 PSI가 데일리 블록체인, 케어랩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인수했다. 10월달 기사죠. 그리고 이건 최근 기사인데 이 PSI 컨소시엄이 나스닥 상장 청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성공 시 연매출 3천억대 유니콘으로 등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상장 청구서를 작성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상장하면은 얼마 전에 72조 가치로 평가받아 화제를 모은 모 이커머스 회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IT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이거 뭐예요? 쿠팡이잖아요, 이거. 그죠? 쿠팡에 따른, 쿠팡의 뒤를 이은 두 번째 한국계 기업들의 상장 사례를 주목할 만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PSI가 우리나라 기업들 3개를 먹고 컨소시엄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상장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쿠팡도 쿠팡이지만 뭐 티몬, 야놀자, 또 막 5만 기업도 오아시스, 마켓컬리 다 미국 상장한다고 하고도 주가 급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SI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만 했는데도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PSI는 일단 검증된 미국 기업이라는 게 좀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과거 단독으로 나스닥 상장 공모승인 허가까지 난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상장하기로 한 게 한 몇 년째 지금 계속 정체된 상태예요. 기업 가치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그 기업들 3개를 인수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좀 많이 붙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벤처 기업들이 좀 붙으면서
저는 좀 더 이번에 상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딜 구조를 논의해온 다국적 IB와 함께 4월 말 예정, 5월 초 예정으로 지금 투자 설명회와 로드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켓컬리 이런 데서 상장 준비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 관련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좋았어요. 쿠팡 관련주 날라간 거 아시죠? 뭐 그런 것처럼 동방 같은 종목이 쿠팡 상장한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얘기가 나온 건 물론 예전이었죠. 2,000원대, 1,000원대 사놨으면은 이번 13,000원 갔을 때 10배까지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직전에 샀던 사람도 많이 벌었었죠. 그것처럼 지금 아까 PSI 컨소시엄이라는 데서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가 첫 번째로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그리고 데일리 블록체인인데 시티랩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케어랩스까지 이 세 회사가 이 PSI 컨소시엄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가 될 만한 종목들이고, 현재 지금 주가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는 좀 크게 볼게요. 그냥 이번에 급등급락이 좀 나오긴 하는데 동방이나 이런 거 비교하면은 아직 바닥이에요. 그죠? 크게 봐야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를 때 한 3배씩 갔던 종목이에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그리고 케어랩스가 요즘 좀 올라왔어요. 조금 올라와서 거래량 보세요. 역대 이렇게 많이 거래량 나왔던 거 처음이죠. 케어랩스 이런 것들도 신고가 돌파 용이한 종목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시티랩스는 예전에 데일리 블록체인 시절에서는 1,300원짜리가 7,000원까지 갔을 정도로 진짜 블록체인 수혜주인데 사명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기업인지 몰라요. 예전에 데일리 블록체인 하면은 블록체인 기업이구나라는 게 빡 들어왔는데 사명을 바꿔버렸어요. 시티랩스로. 그래서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기업은 이제 상장 과정 얘기 나오면서 많이 언급이 될 거라고 봐요. 아까 기사에서는 제2의 쿠팡이라고 좀 약간 오버해서 쓴 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에 비하면은 저는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 보기 때문에 이 세 기업들의 나중에 주가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